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멍거앤 버핏 회원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투자공간 세미나 중 인기가 많았던 특강들,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의 6차 세미나 강의까지. 멍거앤 버핏 응원회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미주미 채널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멍거앤 버핏반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항영 장우석의 시황 레포트, 그리고 250개의 미국 주식 프리미엄 강의 무제한 수강까지.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후 미국 주식과 한층 더 가까워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예, 출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얼른 출근하셔서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퇴근할 때는 빨리 퇴근하더라도 6시에 되면 퇴근길에는 퇴근길 라이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도 오늘 약간 캐주얼 데이시네요. 캐주얼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여돈 앵커를 거의 10년 이상 알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한 거 ASMR도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뿅 같습니다 지금. 못하는 게 뭐 있는지 우리 여돈 앵커. 네. 아니 제가 원래 M잡러의 역할입니다. 네. 어렸을 때 꿈이 라디오 DJ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라디오요? 심야 시간에 그 네. 정재영 씨가 했던 스윗 뮤직박스 약간 이런 여러분 밤이에요. 이런 거 하고 싶었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언젠가는 네. 기회가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월가의 소식. 뉴욕 시장이 반등을 많이 했는데 채팅창에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부사장 맨날 만나잖아요. 네. 근데 자꾸 오늘 언제 오르냐 안 오르냐 그러는데 제가 힘들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저께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래도 안 오르냐고. 그래서 오늘 좀 오르면 좋겠다. 오르면 내 덕분이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좀 농담 삼아서 그런 거고요. 결론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정도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네. 1시간도 얘기합니다. 오늘 왜 올랐는지. 그렇지만 의미가 있다 없다? 솔직히 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7일 만이 아니라 오늘 8일 만인데 8일 만에 반등은 성공했지만 결론을 보면 큰 의미 있는 반등 아니다. 7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물론 이제 굳이 따지면 몇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찾을 수 있겠죠. 가장 큰 거는 이번에 이런 하락을 주도했던 것 중에 한 명의 역할을 했던 것이 그걸 로레타 메스타 총재, 그 클레브랜드 연마는 총재가 아직도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얘기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의 걱정이 2분기 연속 GDP는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결국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리세션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걱정이다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리세션이 선언되면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네. 아마 이분은 미국의 현재 고용시장도 좋고 이런 거 등등 보면 미국 경제가 현재는 리세션이 진입한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향후 2년 내 리세션 진입 가능성은 그렇지만 커져 있다.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이나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내일은 없네요. 말씀드리겠지만 뱅가드나 골드만스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리세션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향후 12개월 내에 20%, 네. 2년 동안은 65%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다만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오늘도 강력히 시사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와. 또 하나는 이제 굳이 따진다면 유가가 이제 오늘 하락한 거죠. 이게 수준이 이 전쟁이 발발했던 이전 수준 전쟁 전입니다. 와. 전쟁 초잖아요. 2월 며칠에 발발했잖아요. 반년 넘게 걸렸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번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또 알고 보면 또 수요 위축, 뭐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보시면 휘발유 가격인데요. 얼마 전에 $5, $6 막 갔었잖아요. 25%가 떨어지는 겁니다. 고점 대비요. 3.76. 반올림하면 3.77인데요. 여기 보시면 휘발유 가격은 고점 대비 25%가 요 고점입니다. 6월 고점 대비 떨어졌고요. 오른쪽 선물이거든요. 휘발유도 선물 거래가 또 있습니다. 선물은 더 과하게 올랐다가 과하게 떨어지는 게 선물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무려 42%나 떨어져서 2020년 5월 이후 최대폭으로 단기 하락폭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당장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안 되겠죠.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오늘 약간 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얘기를 잘 못 들으신 거나 별로 다루지 않는 것이 하이힐드 채권 발행이 지금 급감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이힐드 채권 쪽에 있어서의 자금 유출이 빠르게 네, 나타났다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좀 위험한 거하고 이제 더 가면 이제 지금 약간은 등급 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부 이제 그런 쪽에 보면 지금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지만 아래서부터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보면 미국 10년물 금리 하락이 3.27%로 조금 내려갔고요. 미국 달러도 오늘 완전 110달러 뚫고 올라가다가 조금 진정하는 모습. 그래서 의미가 별로 이게 없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결론을 보면 조금 내려갔지만 티가 안 나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달러 원 환율이 지금 1,386원. 그죠. 그래서 무섭죠. 1,386원. 이틀간에 보면 이틀간 보면 올라가는 것이 약한 거죠. 다들 아시잖아요. 이틀간입니다. 고점 대비 오늘 약간 밀리고 있지만 이틀 동안 흐름 보면 엔화 무섭게 올라가죠. 무섭게 원화 무섭게 올라갔죠. 네.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 요 수준이 1985년인가 뭐 이후 최저로 환율 파운드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가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내년 1분기에 뭐 18.6% 한번 시티그룹에서 예측했었잖아요. 저는 중국 위안화도 좀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의 흐름이다. 이거 딱 화수 이틀 동안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격한 가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투기적인 수요도 많았을 거고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제가 다시 한번 요거 나올 때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위안을 갖고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이요. 작년 말 올해 초 대비 지금 S&P 500이 18%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쉽게 해서 지수로 보면 20% 나스닥이면 30%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죠. 이제 개별 기업은 다 다르겠지만 고점 대비요. 그럼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국 돈을 대부분 한국에 계시면 한국 돈을 갖고 환전을 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원화로 계산하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오히려 플러스인데요? 플러스도 있죠. 있지만 그걸 갖고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 좀- 반대되는 경우에는 이제 양박으로 터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 그거 갖고 위안을 갖지 마세요. 위안을 사무실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얘기해 혹시 누가 뭐 증권사 직원이나 주위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는 무시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너무 단기적인 얘기고 항상 모든 거는 그 나라의 베이스로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캐나다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는데 이게 보통 캐나다 이 정도면 캐나다도 굉장히 강력하게 긴축하는 거죠. 그렇죠. 캐나다가 지금 미국보다 먼저 좀 움직이기 네.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보셔야 될 것이 캐나다가 오늘 0.75%를 올려놨어요. 75b를 올리면서 바로 지금 3.25% 올려놨거든요. 미국 달러 대비요 버티고 있거나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건 지금 거의 큰 나라 중에 유일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캐나다도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원자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 상당히 강한 쪽입니다. 그 원자재에 있어. 물가는 많이 올랐죠. 물가가 위거든요. 물가 이제 고점에서 약간 우리 미국이랑 똑같죠. 근데 약간 선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2008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데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커져 있지 않느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캐나다랑 미국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달러나 거의 1대1 그러니까 1대 1.3 정도 레벨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오래 움직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 볼까요? 굳이 특징주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요. 오늘 3분기에 실적 가이던스를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5.5% 올라가니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무슨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다. 5%, 4%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이제 비행기표를 예약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도 다양한 여행사, 할인 여행사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거든요. 익스피디아가 3.3% 올라갔고요.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2%가 올라갔어요. 에어비앤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뇌피셜로 보면 저는 3번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에어비앤비 이거 잠깐 여기 보시면 최근에 그 떨어지질 않았어요.
고점 대비 약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네. 최근에 나스닥이 7일 연속 떨어질 때 보면 움직임이 견조하네요. 없잖아요. 좀 이제 견조하다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에어비앤비 이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행 가고 싶네요. 가시면 되죠. 뭐. 스타벅스는 4.4%가 올라갔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이번에 스타벅스가 어제 그 신임 CEO를 발표했잖아요. 네. 신임 CEO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매수 의견을 95달러 재확인했습니다. 왜 스타벅스를 보여드리냐면 스타벅스도 은근히 많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갖고 네, 있는 맞아요. 주식이고 특히 여성분들 많이 갖고 있는 걸 한번 제가 뉴스 봤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가 없다라는 거. 한국 스타벅스와 그래서 상관없죠. 네, 미국 스타벅스는? 상관. 물론 브랜드 값은 어떻게 네. 낼지 모르겠지만 그쵸, 우리가 그쵸. 사용료는 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세계 이마트 같은 거 그쵸. 다 100%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체는 딱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들 재벌이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의 스타벅스는 오늘 4%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 어떻게 보셨어요? 그 화면? 전 저는 못 봤어요. 중간에 시작할 때 못 보고요. 네. 중간에 그 영상 좀 봤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막판까지 혹시 보신 분 계속 그 라이브로 보신 분 있으면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네. 시작할 때 언저리 봤을 때 30만 명이 보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놀라시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보네요. 대단히 많이 보더라. 저희-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더라. 저희 3프로TV 지금 17,000여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3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셔야죠. 근데 뭐 네. 여돈앵커가 매일매일 나오는 방송 30만 명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주가는 3년 만에 반등했지만 네. 이거 막판에 좀 올라갔고요. 그건 시장 올라가는 거에 반등이지 오늘 이것 때문에 반등했다라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쵸. 오늘 핵심적인 사항은 다 이거였죠. 뉴스 보면 두 가지인데요. 가격 인상이 없었다는 게 이제 그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다만 국가별로는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환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좀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자기네가 마음이니까요. 일단 국가별로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가격은 하나도 올리질 않았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포브스는 기본형 마이너스 50 그리고 일반적인 거 플러스 100 이런 거 예측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틀렸고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100에서 150도 다 틀렸고 깜짝 놀라게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포브스도 얘기했지만 부품 공급가를 인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마진의 압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마진율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만 이번에도 오늘 그 팀쿡도 얘기하는 거가 5G에 대한 채택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5G를 안 쓰고 있고요. 5G, 저도 LTE예요. 네, 그러니까 5G가 이번에 수요가 엄청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홍가임명을 주고 있는데 그건 뚜껑을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 기준이요. 미국 아이폰에는 그 심카드 트레이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요즘 eSIM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eSIM 카드만 제공합니다. 지금 eSIM 카드만 제공하고요. 심 카드 자체가 하드웨어 그 자리 구멍 들어가는 끼고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예 없어요. 미국 향입니다. 미국 향. 우리나라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미국 향 요게 하나가 되겠고요. 또 여기 보는 것이 애플워치 울트라. 이게 보면 상당히 고급형이고 운동 좋아하시고 물속에 들어가면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 엄청 고급형인데 799달러니까 799달러, 캐나다 100만 1,099달러,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훌쩍 넘겠죠. 글쎄요, 저는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다고 하는데 저죠. 동생이 줘서 한 일주일 썼다가 뭐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쓰는 이유가 좀 오랫동안 쓰는데 저는 뭐 이거 엄청 기능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 핸드폰에 특징이 있어요. 제 핸드폰은 소리가 없어요. 무음 모드를 생전 제가 소리를 안 그러시는 켜놨기 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중요한 거 혹시 알림. 그런 것 때문에 쓰죠. 약간 진동이 나오니까 그때 보는 것 때문에 쓰죠. 그러니까 하여튼 각자 있는데 하여튼 799달러에 울트라한 거가 신제품이 나왔고 예상했던 대로 에어팟 프로 2가 상당히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요 왼쪽 화면에 아래쪽에 나왔던 화면인데 요 화면인데요. 드디어 이제 예상 일부에서 얘기했던 2년째 얘기하던 거 드디어 오늘 포함됐습니다. 위기상 이머전시 경우에 위성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위성 전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특이한 거가 어제 일부 벌써 말씀하시던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11월부터 시작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다른 나라는 아직 예정이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의 국가별로 다 다르겠죠. 그리고 제공하는 거가 글로벌 스타라는 곳에서 제공합니다. 글로벌 스타를 아시는 분, 우주항공 쪽 좋아하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올해 하여튼 꾸준히 올라왔고요. 오늘은 요 발표 직전에 거래 정지됐다가 풀리면서 뭐 15%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대표적인 2달러짜리니까 1달러에다가 2달러 간 거거든요. 하여튼 이거 뭐 워낙 잘 알려진 회사 이쪽에서는 알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네.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소비자 안 내지만 애플이 얘네들한테 뭐라도 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 호재 인식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특징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타. 오랜만에 메타 이야기 어떤 거 해주실까요? 메타 플랫폼은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 제가 애플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애플 얘기하면서 메타 플랫폼이 어려워진 거 100억 달러의 매출 감소. 그거 사실 100억 달러니까 많은 분들 놀라셨잖아요. 네. 100억 달러도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커버그가 했던 겁니다. 100억 달러만큼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메타가 갖고 있던 점유율 이런 것들 상당 부분 애플이나 다른 것들이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한 거 막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또 메타 플랫폼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는데요. 메타는 하여튼 재미없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메타는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메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가 어제에서 올려놨거든요. 근데 왜 모자이크 처리를 왜 해두신 거예요? 아,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요즘은 모든 네. 유튜브는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네. 여기 있는 그 아시잖아요, 후배요. 네, 수정 씨, 김수정 아나운서. 김수정 아나운서인데 이 친구가 좀 매불쇼에서도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아, 그래요? 네, 근데요. 시청자가 왜 이렇게 모자이크를 써놨냐면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오른쪽 분만 보여달라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댓글은 무시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재미삼아 하는 거죠. 우리 PD 분이 이걸 또 네. 저를 또 모자이크해서 처리해 주셨어요. 하여튼 메타 얘기로 써놨는데 네. 저는 메타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놨어요. 차방전 또 뭐라고 해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까요 참고로 오늘 밤에 올라오는 거는 그 3배짜리 있죠, 속설. 속설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해놨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면 욕을 하시면서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메타는 전 진심으로 제가 말씀해놨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얘기부터 볼 텐데, 네. 자, 뭐 좀 안 좋죠, 모건 네,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특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뭐 욕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네. 다만 이들도 똑같습니다. 이익 전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들은 이게 이제 자기네 발표한 월요일자 레포트가 되겠는데 특히 초대형 주식들이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 그들입니다. 초대형 주식의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메타,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 PR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3년, 5년 평균 대비보다 그렇게 낮지도 않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비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시각은. 그래서 여전히 IT의 빅테크가 10에서 20% 정도 고평가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앞으로 주당 이익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잠시 더 말씀드리겠지만 니들 오늘 수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올해가 220달러 정도로 낮춰놨거든요. 올해 S&P 500이 네. 내년에 212달러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감소한다고 하는 게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는 이런 증권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기네는 모델들이 있고 아니면 바텀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모델로 보더라도 자기네들은 ISM 제조업 PMI, 소비자 신뢰지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들여한 모건 스탠리 이익 선도지수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거는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도 일정 수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델링을 하고 또 애널리스트 의견을 집합해서 하는 건데 애널리스트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백데이터를 주죠. 그런 거 갖고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당 이익이 내년에 마이너스 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건스탠리는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그렇게 돼서 오늘 이익점만 하향한 결과가 뭐냐면 2022년에는 225에서 220달러 좀 내렸죠. 내년은 212달러로 감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4년이 돼야지 올해 수준 좀 회복하는 정도. 그래서 상당히 올해 내년에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계속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의 전망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근거를 갖고 이들은 이제 올해 3,400 그리고 리세션이면 3천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놀랄 건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 정도로 바닥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은요. 2023년 6월에 목표 주간 3,600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 지금이 이제 3,900대인데 그러니까 더 내려갔다 온다는 얘기죠. 이분들의 한번 시각은요. 내려간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아무 얘기나 오늘 미중 오늘 할 예전하시죠? 텐데요. 9월 8일 오늘 8시 25분에 예정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 여러분들 많이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얘기를 할 부분이 지금 보니까 탑니 얘기 오랜만에 네.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나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모건 스탠리 얘기를 보여드렸잖아요. 모건 스탠리 2.0인데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골드만삭스랑 컨센서스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 요건 골드만삭스 이거는 섹터별로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캡처해서 필요하신 분 좀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거 필요하시면 뭐죠? 예, 캡처해 주시겠는데요. 이거는 골드만삭스랑 컨센서스는 전체 답니다 지금요. 그런데 보시면 되겠고요. 업 섹터별 증가율이 납니다. 섹터별 증가, 섹터별 주당 이익과 섹터별 증가율이 나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좋아지냐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이익 증가율 거의 대부분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많이 늘어나는데 174%가 늘어나잖아요. 내년에는 에너지가 감익이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뭐 당연하겠죠. 어찌 보면 유가 떨어지고 그러면요 에너지가 감익이 되겠고요. 이건 골드만삭스랑 같이 나오는 건데요. IT가 4%에서 6%, 내년 보면 6%, 콘센서스는 10%가 되겠고, 또 하나가 좋아지는 거가 금융주가 좋아집니다. 13%, 12%. 뭐 신뢰성은 떨어져 있지. 많은 분들이 이거 안 믿는다 그러지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거가 콘센서스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똑같습니다. IT 내년에 IT 그리고 금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 정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당히 좋아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임의 소비재에 대한 시간이 약간의 엇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임의 소비재 저는 한 표를 던지는 입장이거든요. 임의 소비재가 대표적인 거가 쉽게 해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렇죠. 근데 저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작년은 얘기할 때는 제가 재미를 봤지만 올해는 재미를 못 본 게 포드거든요. 근데 저는 뭐 내년에 대한 거를 올해 연말에 할 때 보면 이번에 또 포드를 또 넣을 겁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 왜냐하면 임의 소비재가 내년에 상당히 회복할 수 있죠. 물론 리세션이 계속되면 재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동차가 내년에 좀 볼만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IT, 금융, 임의 소비. 요거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요 실적의 증가를 보시면 돼요. 실적 증가율. 요거는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보시던 더 비슷한데 그냥 합리적 이런 컨센서스 보시면서 섹터별로 어디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항상 주식은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지는 걸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 대한 시장의 뷰를 확인했는데요. 이제 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네네. 어느 쪽을 취하실지는 함께 보시면서 설득되는 쪽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잘 버텨내고 나면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뭐 연휴에 어디 놀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우리 뭐 부모님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집에 있을 예정이에요. 집에 있을 예정이지만 여러분의 이 화요일 딱 돌아와서 좋은 컨텐츠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차곡차곡 미국 주식은 계속 이제 개장하고 하거든요. 콘텐츠 쌓아서 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그 전에 이제 퇴근길 라이브는 하고요. 화요일 오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